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4월 6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요 구간 무렵쯤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지지 테스트를 조금 계속 했으면 좋겠다. 더 오르지 않고 지지 테스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강하게 끌어올리고 그 뒤로 또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변동성을 지금 위든 아래든 크게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쪽 부근에서 이 옆으로 기는 게 제일 좋겠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부분에서 지지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까지 지지 테스트를 했다가 어제 또 무리하게 올렸잖아요.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변동성을 자꾸 이렇게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또 물론 뭐 브레이너드 이 연준 부의장의 발언을 비롯한 몇몇 이 우호적이지 못했던 이슈, 재료들, 이벤트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게 어제 이렇게 무리하게 오르니까 오늘 또 이렇게 무리하게 또 떨어지는 이런 상황, 변동성을 키우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옆으로 이렇게 기면서 이쪽 14,200포인트 정도 지지 테스트를 하면서 버텨주는 게 지금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지금 올라왔던 이 상승폭에 대한 차익 물량을 어느 정도는 좀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상황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 뭐 시장의 어떤 이 스탠스를 올라갈 걸로 보는 사람과 떨어질 걸로 보는 사람들이 지금 팽팽한 상황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이 나오는 이벤트를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위로 좀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아래로 좀 과도하게 밀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경제 지표는 조금 둔화되는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주어서 사실 그렇게 이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어제 발언이 생각보다 시장에 조금 영향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원래 이제 우리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기로는 비둘기파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 말이 브레이너드 그러니까 연준 이사가 부의장 지명될 당시에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분이 비둘기파적이라고 시장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매파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 상당히 좀 매파적인 얘기들을 좀 했죠. 일단 QT 바로 진행을 5월부터 할 수 있다라는 쪽의 얘기가 나왔고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게 연준의 지금 현재 가장 큰 임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일단 물가를 좀 잡아야 한다. 이 얘기를 좀 더 강조를 좀 했었었고요. 장단기 금리차 지금 뭐 막 의견들이 분분하잖아요, 시장에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고 봤던 이 입장이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국채금리 장단기 금리 수익률 역전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지금 면밀히 지금 보고 있다. 요런 쪽의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비둘기파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입에서 상당히 매파적인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어제 시장이 좀 반응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얘기 딱 나오자마자 그 직후부터 국채금리 뛰기 시작했거든요. 장기금리들이 뛰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그 바람에 수익률 역전 지난주 금요일 그제 이제 3일 동안 수익률 역전이 나왔던 그 상황을 일단 오늘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는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나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들 같은 경우도 매파적이거나 중도에 가까운 매파 뭐 이런 정도의 수준, 지금까지 다른 분들 했던 얘기와 비슷한 수준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제 눈에 띄었던 거는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도 올해 최소한 일단 지금 컨센 자체가 보면 50bp 두 번은 올릴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5월, 6월이냐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제 건너뛰고 갈 것이냐 이제 그 차이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올해 기준금리 한 2.3에서 2.5% 수준, 그러니까 2.5% 정도 수준이 이제 중립금리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금리 수준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지금 올릴 걸로 보여지고 뭐 일부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르면 지금 3%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먼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일단은 지금 뭐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너무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주변 여건을 봐도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지금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담아질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지금 민간인 학살 이후에 질질 끌면서 또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중국 상해 봉쇄 조치가 더 연장되면서 무기한 연장되면서 뭐 공급망 문제 부터 시작해서 물류 대란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등등의 측면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물가 상승 아마 다음 달 지표들 물가 상승 상당히 많이 높게 나오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심리를 꺾기 위한 내용들의 발언이 좀 많이 좀 섞여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막 강하게 올린다 그 개념이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 강하게 좀 올려놓고 시장 상황 그때 가서의 시장 상황을 보고 강하게 계속 갈지 아니면 조금 약하게 돌릴지 이제 그 부분 얘기로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오늘 저녁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여기서 다른 건 다 뭐 제가 봤을 때 큰 의미 없다고 보고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얘기, 시장에 선반영돼 있는 얘기라고 보고요. QT 관련된 얘기, 일단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5월부터 할 가능성 있어. 5월부터 하는 거 생각해보고 있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난번 FOMC에서 QT에 관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 하는 이 부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만기 도래하는 국채 뭐 더 이상 이제 연장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정도의 일종의 이 모기지 대출이죠. 이 MBS 같은 경우를 어떻게 얼마나 줄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윤곽 그런 정도 뭐 정확한 내용은 없을 겁니다. 없을 텐데 어느 정도의 윤곽을 좀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부분에 따른 어떤 눈치 보기 아마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진행이 좀 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오늘 미국 시장은 일단은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이 QT 관련한 내용에 따라서 방향성 잡힐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올라도 많이 안 오르는 게 좋고요.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일단은 14,200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요 전후에서 놀아주는 게 제일 좋겠다. 장중 이탈은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워 담는 정도의 흐름으로 이 자리를 내주지 않는 그래도 이 밤의 끝을 잡는 그런 정도의 흐름 정도라도 지켜주기를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가야만이 이후에 이 자리에 안착이 되면서 매물 소화 좀 해주고 다시 위로 올라갈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시장 보면 일단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개파락 출발을 했고요. 뭐 물론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양호한 지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미국 그만큼 오를 때 우리가 많이 못 올랐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많이 눌려 있는 상태,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인 건 분명한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 요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외국인들 매매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들 지금 선물 매도 꾸준하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서 다시 좀 급증을 했죠. 그리고 코스피, 그러니까 현물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역시 요 하락 구간에서 코스피 매도가 조금 더 강하게 좀 출회가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중립 약간
보다 상회하는 정도, 중립보다 약간 좋은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의 이 수급 변화가 조금 되게 아침 오전 초반부터 좀 빠르게 왔다 갔다 좀 거린 면이 있어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중립 이상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철강 섹터들 움직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 섹터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행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료, 농업, 뭐 이런 섹터, 수산 이런 섹터들 흐름이 조금 괜찮은 모습이고, 지수가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내렸습니다만 그 영향이 조금 일부 있겠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 섹터들 대표적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부 반도체 관련 섹터들은 내일 일단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뭐 우호적으로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시장의 대응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최근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었었고,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온 기업들은 뭐 상승하면서 이 흐름들을 만들어줬던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만들어줬던 부분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흐름에서 섹터들 조금 움직임을 좀 가져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은 코스피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은 없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삼성전자 시간대 대비 매도량이 좀 많은 편이고요. SK 하이닉스, 유나이티드 제약 정도 눈에 띄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LNF, 컴투스, SM, 카카오, BH, 룽트코리아, 하이로닉 정도 눈에 띄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매도상위 쪽에서는 심텍, 알테오젠, 천보, 휴젤, 자연과환경, IOK 뭐 요런 정도, 시젠 요런 정도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오늘 시장 상황, 뭐 지수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만 요즘 시장 자체가 탄력이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시장의 탄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종목들도 일부 움직이는 섹터, 일반 테마, 그 테마 내에서도 소수 몇몇만 섹터 전체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면서 조금 재미없는 시장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조금 더 이제 조금 넓은 틀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3월 중순부터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뀌면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안정화 흐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상황. 그게 저는 이제 한 4월 초에서 초중순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조금 이 힘을 좀 내줄 거라고 봤는데, 제 예상보다 조금 더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정화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물론 이 부분에는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 역전,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작용을 했었고요. 이제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지금 질질 끌고 있는 듯한 이 흐름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다시 밑으로 이렇게 밀리는 우리 지난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 2월, 3월 초중순까지의 그 흐름과는 좀 다르죠, 확실히. 이제 하단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지금 좀 많이 줄어든 상태고, 하단을 조금씩 지금 높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2730포인트와 61선 사이에서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여기서 놀고 오늘 방향을 잡아주든 내일 방향을 잡아주든 이렇게 되는 게 맞았는데, 어제 일단 올렸다가 걸쳐서 그나마 61선 이탈 안 하고 아래 꼬리를 좀 달아줬기 때문에 오늘 2730포인트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트상으로 보면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밤 미국 시장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아직 방향성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이 자리 지지 가능성은 상당히 높기는 한데, 다만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큰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도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내일 아마 제가 봤을 때 FOMC 의사록과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좀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 지금 지지가 된다라고 보면, 2730포인트 지지가 된다라고 보면 위로 한 번은 좀 쳐줄 수 있는 상황은 될 거라고 보고, 요걸 쳐주는 과정이 나오면서 이 질질 끌던 시장 안정화 흐름을 조금 더 상승 쪽으로 한번 만들어주고, 그 뒤에 이제 조정 한번 나오면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모아가는, 이러면서 이제 시장을 좀 정상적으로 돌려내는, 이제 한번 상승 흐름까지는 나와야 시장 흐름이 한 번은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번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횡보 안정화 나왔고, 그 뒤에 약간의 상승이 한번 나와주는 흐름까지는 나와야 한 단계 사이클이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사이클을 위해서 이제 움직여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두 단계까지는 진행된 상태에서 위로 한번 올려주는 흐름까지는 사이클이 안 나왔단 말이죠. 이제 그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그 뒤에 다시 한번 눌리면서 에너지를 모아가는, 물론 그 상황은, 그때부터의 상황은 지수 하락을 의미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에너지를 응축한다는 과정이 옆으로 기거나 밀리더라도 약간밖에 뭐 그렇게 크게 위협적인, 차트를 깰 만큼의 위협적인 상태로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은요. 오전 말씀은 일단 이 정도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